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조선시대 후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드라마에서는 로맨스와 업무, 권력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실제 역사 속 후궁들은 냉혹한 현실과 맞서 싸워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궁들은 계약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궁궐문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가문의 번영, 그리고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조건을 통해서 궁궐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중 당연히 정치적 계약을 통해 입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왕실은 후궁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가문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여서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거나 특정 지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출신 여성을 후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약은 왕실과 후궁, 가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지만 정작 그녀들은 정치적 업무와 권력의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궁들은 가문의 번영을 계약하고 입궁한 경우입니다. 가문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왕실에 보내는 것이 명예와 부귀를 얻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딸을 왕의 후궁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후궁이 된 딸은 자신의 가문에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가문 또한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후궁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즉 후궁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문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궁궐에 들어가야 했고 자신의 삶과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했고요. 심한 경우 후궁이 되었지만 왕과 한 번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늙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꿈꾸는 계약을 통해서 궁궐에 입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왕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왕의 총애를 얻어 사랑을 이루고자 궁궐에 들어온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꿈은 대부분 좌절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마음은 변하기가 쉬웠고요. 후궁들은 권력 다툼과 질투에 휩싸여서 혹독한 궁궐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통해 들어오든 후궁들은 궁궐에 들어온 순간부터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질투,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후궁들의 경쟁은 치열했고요. 이 과정에서 암투와 업무 그리고 잔인한 살생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자를 낳은 후궁은 다른 후궁들에게 시기와 견제를 받았으며 심한 경우 독살이나 음모로 제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후궁들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권력과 잔혹한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궁궐 생활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왕의 뜻에 따라야 했고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후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후궁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존재였으며 자신의 혈육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궁들의 삶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후궁 계약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시스템과
관습, 그리고 권력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후궁 계약이란 조선시대 후궁이 되는 과정에서 왕실과 후궁이 될 여성 혹은 그 가족 간에 맺어진 묵시적인 합의 또는 약속입니다. 후궁 계약의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후궁이 되는 여성의 신분, 가문, 외모, 재능 등이 핵심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후궁이 되는 여성은 왕실의 요구에 따라 충성하고 복종해야 했으며 자녀를 낳아 왕실을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은 신분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심한 경우에 궁궐 내에서 하급 처우를 받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왕실은 후궁이 된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후궁이 되는 여성의 가문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 약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궁들은 왕실의 요구에 따라 자유를 제한당해야 했고요. 왕실의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후궁 간의 경쟁과 암투가 일상처럼 벌어졌고 때론 정치적 업무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했습니다. 후궁들은 왕실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왕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명목상 후궁들은 왕비나 황후 외의 여러 부인들을 일컫지만 사실은 왕의 잠자리를 시중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후궁이 낳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그 후궁은 대비가 되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숙청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장희빈입니다. 조선시대 후궁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봉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왕비나 세자빈처럼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간택하여 빙례를 갖추어 후궁으로 들이는 경우로 이를 간택 후궁이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성은을 입어 봉작을 받아 후궁이 된 경우로 성은 후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간택 후궁은 양반 명문가 출신이고 성은 후궁은 한미한 집안의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간택 후궁은 입궁 때부터 종 2품의 수기 이상의 품계에 봉작되어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 종종 간택과 성은 외에도 권력자들의 진헌, 왕실 여인들의 추천 등 특별 전형을 통해서 후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궁녀가 한두 번 성은을 입었다고 모두 후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은을 입고도 후궁 책봉을 받지 못하고 상궁에 머물거나 더 낮은 품계에 머문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후궁은 왕비에 비해 지위가 훨씬 낮았지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경우에는 왕비 부럽지 않는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후궁의 지위는 왕의 총애와 왕실에 대한 공헌, 즉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후궁 중에는 선조 때의 임빈김씨, 광해군 때의 상궁 김계시, 그리고 숙정 때의 희빈장씨, 숙빈 최씨 같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천민 무수리 출신에서 후궁에까지 오른 유일한 후궁이 있는데요. 드라마 동의에 나온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는 7세에 무수리가 되었는데 무수리가 후궁에 오른 것도 특이하지만 그 아들이 보위에 올라 52년간 왕좌에 있었다는 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후궁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자료가 없어서인데요. 왕실 족보인 선원 계보나 조선 왕조실록 등에 보이는 후궁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후궁제의 기초를 닦으면서 왕이 3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빈 이잉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궁을 여럿 두어도 무방했고요. 세종은 아들 문종을 위해서 권씨, 정씨, 홍씨 등 3명의 후궁을 동시에 뽑기도 했습니다. 후궁 수는 왕마다 다르지만 조선 초기에는 대략 7명에서 8명을, 후기에는 평균 3명 정도를 두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 즉위한 왕은 27명이지만 추존된 덕종, 원종, 진종, 장조, 익종까지 합치면 모두 32명입니다. 32명의 왕이 둔 왕비수는 47명이고요. 후궁수는 166명 정도 되어서 왕비보다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나중에 왕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에는 간택 후궁의 수가 성은 후궁의 숫자와 비슷했지만 갈수록 간택 후궁보다 성은 후궁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대략 166명 중 9명이 간택 후궁이었고요. 광해군 이후에는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간택 후궁이 성은 후궁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후궁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면 특별 대우를 받아서 정일품 빈의 책봉이 되고 궁호를 하사받았습니다. 빈으로 책봉된 후궁 가운데 칠궁은 왕의 어머니가 된 후궁을 말합니다. 즉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경종, 효장세자인 진종, 사도세자 장조, 영조, 순조, 영친왕의 어머니를 말하는데요. 왕비는 죽으면 왕과 함께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후궁은 종묘에 모실 수가 없어서 따로 사당을 설치해서 모셨습니다. 또한 왕비는 죽어서 왕의 곁에 묻힐 수 있었지만 후궁은 왕과 같이 묻힐 수 없어서 죽어서까지 왕비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차별은 무덤을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부르지만 후궁의 무덤은 원이라 부릅니다. 그럼 조선시대에서 후궁을 가장 많이 둔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궁제의 기초를 닦으면서 3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일빈 이잉 제도를 만든 태종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19명의 후궁을 두었고요. 광해군은 14명, 성종 13명, 고종 12명, 연산군과 중종은 11명, 정종은 8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이 중 성종의 후궁 2명은 후에 왕비가 되었는데 폐비 윤씨와 정년 왕후 윤씨였고요. 중종의 장경 왕후와 숙종의 장희빈도 나중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반면 후궁을 두지 않은 왕도 있었는데요. 현종과 경종,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조는 1명을 두었다고 하고요. 단종과 헌종은 2명, 인종과 효종은 3명, 인조와 영조, 정조는 4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후궁 중에서 왕비의 지위를 얻은 여성은 6명이고 왕비의 신분을 최초로 획득한 후궁은 문종의 세자 시절 첩이었던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 권씨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후궁으로 왕비를 삼지 말라고 명함에 따라서 이후부터 후궁의 신분으로 왕비가 된 여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궁이 되었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후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세조의 후궁 소용 박씨 덕중은 수양대군 시절 애첩이었다가 즉위 이후에 소용의 작첩을 받았지만 아들이 죽은 후 황관 송중을 사랑하여 처벌을 받았고요. 또 종친인 구성군 준을 연모하여 편지를 보낸 일이 문제가 되어서 교형까지 당했습니다. 정종의 시비 김에도 영안대군 시절에 아들을 낳았으나 황관 정사진과 간통하였고 이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했다 하여 연산군이 정씨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으로 하여금 때려 죽이게 하였고요.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내수사를 시켜 그들의 시신을 찢어 젖을 담가 산과 들에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영조의 후군 수군 문씨는 사도세자를 모략하여 죽게 하는데 일조했다 하여 정조에 의해 자기위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배출된 뒤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질투,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겪어낸 후궁들은 자신이 모시던 왕이 죽으면 궁궐을 나와 대비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따로 모여 살아야 했는데요. 세종은 부왕인 태종이 죽은 뒤에 그의 후궁들을 의빈궁에 모여 살게 했고요. 이후 세조는 의빈궁을 영수궁이라 개명했습니다. 세종이 죽자 그의 후궁들은 자수궁에 거처하게 하였고 문종이 죽자 그의 후궁들은 수성궁에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이후 후궁들은 자수궁에 거처하였으나 성종은 선빈 박씨가 거처하는 곳을 창수궁이라 하여 특별히 구별하였고 성종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는 폐비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자수궁에 거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왕이 죽은 후에 후궁들도 출궁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존재는 조선 왕조의 권력 구조와 왕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로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도시개발로 인해서 강제 이장되어 온 조선시대 후궁묘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